프롤로 기억을 삼키는 자 연가시. 연가시는 물속에서 태어난다. 실처럼 가느다란 몸을 가진 이 기생충은 하루살이나 모기유충 같은 작은 곤충의 몸속에 숨어 물속에서 자라며 성충이 되어 물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 성충이 물 밖으로 나와 다른 곤충에게 잡아먹히는 순간 연가시는 새로운 숙주로 옮겨간다. 사마귀, 메뚜기, 귀뚜라미 같은 곤충들이 대표적인 숙주다. 연가시는 그들의 장 속에 몸을 붙이고 영양분을 빨아먹으며 자라난다. 그러나 단순한 기생이 아니다. 그는 숙주의 신경을 더듬고 화학적 신호를 흉내내어 뇌를 조종한다. 곤충은 본능적으로 피해야 할 물가로 걸음을 옮기고 결국 스스로 물속에 몸을 던진다. 그 순간 연가시는 숙주의 몸을 찢고 나와 새로운 생을 시작한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선택이라 믿지만 그 선택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선택이라 믿지만 그 선택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에서 연가시는 단순한 기생충이 아니라 네메시스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로 등장한다. 그는 곤충의 몸을 빌려 살아가지만 사실은 자아의 균열과 파멸을 드러내는 철학적 상징이다. 제1장 라미의 갈증. 라미는 언제나 풀잎 위의 이슬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 맑은 물방울은 그의 작은 몸을 지탱하는 생명줄이었고 노래를 부를 힘을 주는 원천이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 혀끝에 닿은 이슬은 아무런 맛도 없었다. 맑고 투명했지만 목은 오히려 더 타들어갔다. 라미는 숲속을 헤매며 더 깊은 곳에 이슬을 찾아 나섰다. 풀잎을 바꿔가며 핥아도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몸속 어딘가에서 낯선 목소리가 속삭였다. 결국 라미는 물가로 갔다. 라미는 몸을 떨었다. 귀뚜라미에게 물은 죽음의 장소였다. 날개가 젖고 숨이 막히는 곳, 결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하게 그의 신경을 파고들었다. 밤이 되자 라미는 노래를 멈췄다. 풀잎 위에서 세상을 울리던 그의 울음은 사라지고 대신 침묵이 찾아왔다. 그의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귀뚜라미 라미의 것이 아니었으며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의 내면을 응시하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라미는 본능적으로 저항했다. 나는 귀뚜라미, 나는 풀잎 위에서 노래해야 해. 그러나 갈증은 그의 정체성을 흔들며 균열을 넓혀갔다. 라미는 점점 더 물가를 향해 끌려가고 있었다. 라미가 흔들리는 순간 숲속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울음이 있었다. 짱이 짱이 그것은 배짱이 짱이의 노래였다. 자유롭게 노래해. 짱이는 풀잎 위에서 태양을 즐기며 아무런 갈증도 없는 듯 자유롭게 노래하고 있었다. 라미, 왜 그렇게 힘들어 보여? 세상은 즐길 줄 아는 자의 것이야. 이슬이든 햇살이든 그냥 노래하며 살아가면 되지 않겠어? 헛써. 라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목은 타들어갔고 내면에서는 낯선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물이 필요해. 라미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부정하는 균열이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노래해야 하는지조차 희미해져 갔다. 이제 라미의 균열은 시작되었다. 짱이의 자유로운 노래와 대비되는 그의 침묵은 곧 숲속의 다른 존재들, 개미 집단과 개미 미호에게도 목격될 것이다. 그리고 그 균열의 틈새로 연가시 네메시스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제2장 짱이의 노래. 숲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라미의 균열은 깊어지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노래가 있었다. 짱이는 풀잎 위에서 태양을 즐기며 아무런 갈증도 없는 듯 자유롭게 노래하고 있었다. 그의 울음은 숲을 가득 채우며 마치 세상은 오직 즐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들렸다. 라미는 그 노래를 들으며 잠시 안도했다.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짱이는 라미를 발견하고 웃으며 다가왔다. 라미, 왜 그렇게 힘들어 보여? 세상은 즐길 줄 아는 자의 것이야. 이슬이든 햇살이든 그냥 노래하며 살아가면 되지 않겠어? 라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목은 타들어갔고 내면에선 낯선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짱이는 라미의 침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풀잎 위에서 몸을 흔들며 더 큰 소리로 울었다. 노래는 즐거움이야. 갈증 같은 건 잊어버려. 우리는 태양 아래서 춤추며 살아가는 존재잖아. 그의 내면은 이미 균열로 가득 차 있었고 라미는 짱이의 자유로운 모습에 매혹되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기타층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라 존재를 흔드는 힘이었자. 짱이의 노래는 자유의 상징이었지만 라미에게는 그 자유조차 흔들리는 환영처럼 느껴졌다. 밤이 깊어져도 짱이는 여전히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그의 울음은 숲을 가득 채우며 마치 갈증이라는 단어조차 모르는 듯했다. 라미는 그 노래를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왜 이렇게 목이 마른 걸까? 왜 나는 짱이처럼 자유롭지 못한 걸까? 그 순간 라미의 내면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너는 이미 나의 길 위에 있다. 라미는 몸을 떨며 숲을 바라보았다. 자유로운 내 노랫소리 달빛 아래 울려 퍼져. 짱이의 노래는 자유의 상징이었지만 라미의 균열은 이미 네메시스의 속삭임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숲의 한쪽에서는 라미의 갈증과 짱이의 자유로운 노래가 흔들리고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리듬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개미 집단의 행진이었다. 수백 마리의 개미들이 줄지어 땅을 가르며 움직였다. 그들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목적은 분명했다. 먹이를 나르고 둥지를 지키고 여왕을 섬기며 집단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 라미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은 여전히 갈증으로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개미들의 행진은 그 어떤 갈증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속에 개미 미호가 있었다. 그는 다른 개미들과 마찬가지로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동시에 주변을 관찰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미호는 라미와 짱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들은 왜 저렇게 흔들리는 걸까? 우리는 일하면 된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저들은 왜 저렇게 흔들리는 걸까? 우리는 일하면 된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짱이는 개미들을 보며 웃었다. 저렇게 일만 하다니 얼마나 답답할까. 세상은 즐기기 위해 있는 건데. 라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귀뚜라미의 내면은 이미 균열로 가득 차 있었고 갈증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즐거움은 짱이 웃음을 들으며 질서는 영원하다. 기타 치면 노래하네. 개미는 생각한다. 우리는 집단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저들은 자신을 위해 흔들린다. 개미들의 행진은 계속되었다. 라미는 그 질서를 바라보며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왜 나는 개미들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걸까? 그 순간 연가시 네메시스의 목소리가 넌 이미 나의 길 위에 있다. 너의 갈증은 나의 길이다. 라미는 몸을 떨며 숲을 바라보았다. 개미들의 질서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균열은 이미 깊어지고 있었다. 라미는 숲의 어둠 속에서 몸을 떨고 있었다. 갈증은 더 이상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을 흔드는 균열이었고 그 틈새로 낯선 존재가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 존재는 이름 없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분명한 형상을 띠고 있었다. 그것은 네메시스였다. 실처럼 가느다란 몸을 가진 기생체, 그러나 단순한 생물이 아니라 자아를 흔드는 타자의 의지였다. 라미의 신경 속에서 네메시스는 속삭였다. 너의 갈증은 나의 길이다. 너는 이미 나의 문을 열었다. 나는 귀뚜라미다. 나는 풀잎 위에서 노래해야 한다. 나는 물가로 가선 안 된다. 그러나 네메시스는 조용히 대답했다. 너의 울음은 나의 길을 막고 있다. 그러나 너의 갈증은 나의 촉수를 날카롭게 한다. 라미는 숲을 바라보았다. 짱이의 자유로운 노래는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고 개미들의 질서는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이미 네메시스의 속삭임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라미는 더 이상 노래하지 않았다. 그의 몸은 침묵 속에서 떨고 있었고 내면에서는 네메시스의 촉수가 신경을 따라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 촉수는 단순히 영양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조작하고 의지를 흔드는 힘이었다. 라미는 마지막으로 저항했다. 나는 나다. 나는 라미다. 그러나 네메시언가시는 냉혹하게 속삭였다. 너는 이미 나의 기억이다. 너의 갈증은 나의 길이다. 라미는 숲의 어둠 속에서 몸을 떨며 서 있었다. 갈증은 더 이상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을 흔드는 균열이었고 그 틈새로 네메시스의 속삭임이 스며들고 있었다. 짱이는 여전히 자유롭게 노래하고 있었다. 라미, 왜 그렇게 힘들어해? 세상은 즐기기 위해 있는 거야. 물가든 숲이든 어디든 가서 즐기면 되지 않겠어? 라미는 대답하지 못했다.
갈증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고, 그는 물가를 향해 끌려가고 있었지만 동시에 풀리비의 기억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었다. 짱이는 라미를 바라보며 웃었다. 나도 물가로 갈 거야. 그곳에서 더 큰 울음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라미는 몸을 움켜쥐며 저항했다. 나는 귀뚜라미이다. 나는 풀잎 위에서 노래해야 한다. 나는 물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네메시스는 냉혹하게 속삭였다. 너는 이미 나의 문을 열었다. 짱이는 자유를 선택했고 라미는 저항을 선택했다. 그러나 두 곤충의 선택은 모두 네메시스의 길 위에 있었다. 짱이는 쾌락을 좇으며 물가로 향했고 라미는 갈증에 흔들리며 저항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미 물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멀리서 개미 집단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목적은 분명했다. 저들은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개미 미오는 저들은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흔들림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될까? 라미와 짱이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하나는 저항의 길, 하나는 쾌락의 길. 그러나 두 길은 모두 네메시스의 문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개미 행렬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수백 마리의 개미들이 줄지어 땅을 가르며 움직였고 그들의 발걸음은 목적을 향해 정확히 나아갔다. 먹이를 나르고 둥지를 지키고 여왕을 섬기며 집단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 속에서 개미 미오는 다른 개미들과 조금 달랐다. 그는 부지런히 움직이면서도 주변을 관찰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미오는 숲의 가장자리에 서서 라미와 떴다. 라미는 갈증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의 내면은 이미 네메시스의 속삭임으로 물들어 있었다. 짱이는 자유를 선택하며 물가로 향하고 있었고 그의 노래는 쾌락의 울림으로 숲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미오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들은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집단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저들은 자신을 위해 흔들린다. 라미의 몸은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은 이미 자신이 아닌 존재의 시선으로 물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짱이는 여전히 자유롭게 노래하고 있었지만 그 자유는 네메시스의 길 위에 있었다. 미오는 두 곤충을 바라보며 깊은 성찰에 잠겼다. 우리는 집단 속에서 자아를 잃지만 동시에 자아를 지킨다. 저들은 개인 속에서 자아를 지키려 하지만 결국 흔들려 파멸로 향한다. 어쩌면 진정한 자아란 흔들림 속에서 질서를 선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개미들의 행진은 계속되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목적은 분명했다. 그러나 라미와 짱이는 이미 네메시스의 문 위에 서 있었다. 미오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갈증은 자아의 균열이다. 그러나 질서는 그 균열을 막는 벽이다. 저들이 그 벽을 세우지 못한다면 결국 네메시스의 길로 사라질 것이다. 라미는 자신의 기억 속으로 도망쳤다. 그는 풀리비의 고요한 밤과 세상을 흔들던 자신의 울음을 움켜쥐었다. 그 기억은 그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마지막 흔적이었다. 그러나 네메시스는 그 기억의 공간마저 침범했다. 그 촉수는 단순히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재구성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었다. 풀잎은 물기에 젖어 흐물거렸고 그가 사랑했던 짝의 울음소리는 물결의 진동으로 변해갔다. 라미는 자신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외쳤다. 이건 내 기억이야. 너의 길이 아니야. 그러나 네메시스는 냉혹하게 속삭였다. 너의 기억은 나의 길이다. 너의 과거는 나의 문이다. 라미는 저항하려 했지만 기억은 점점 더 물속으로 잠겨갔다. 그의 울음은 자유의 노래가 아니라 자아를 잃어가는 자의 처절한 비명이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노래해야 하는지조차 희미해져 갔다. 멀리서 짱이의 노래가 들려왔다. 그는 여전히 자유롭게 울고 있었지만 그 자유는 이미 네메시스의 길 위에 있었다. 라미는 그 노래를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라미의 기억은 점점 더 침식되어 갔다. 그는 풀리비의 밤을 붙잡으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차가운 물의 부름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갈증을 느끼지 않았지만 쾌락을 좇는 그의 발걸음은 이미 네메시스 길 위에 있었다. 와, 재밌어! 하하, 정말 즐거워! 나는 자유롭다. 나는 즐겁다. 물가에서 더 큰 울음을 부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의 자유는 환영이었다. 짱이도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네메시스는 쟁이의 쾌락같이 네메시스가 말한다. 배짱이들, 너의 즐거움은 나의 문이다. 너의 자유는 나의 길이다. 개미들의 행진은 계속되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목적은 분명했다. 라미와 짱이는 흔들림 속에서 파멸로 향하고 있었지만
개미들의 행진은 계속되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목적은 분명했다. 라미와 짱이는 흔들림 속에서 파멸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목적은 분명했다. 개미 미호는 두 곤충의 종말을 바라보며 깊은 성찰에 잠겼다. 자아란 무엇인가? 저들은 흔들림 속에서 파멸로 향했다. 우리는 집단 속에서 흔들림 없이 존재한다. 갈증은 자아의 균열이다. 그러나 질서는 그 균열을 막는 벽이다. 저들은 그 벽을 세우지 못했기에 결국 네메시스의 길로 사라졌다.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라미의 울음은 사라졌고 짱이의 노래도 사라졌다. 남은 것은 흔들림 없는 개미들의 행진과 자아의 균열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그 균열을 막는 것은 흔들림 없는 질서다. 라미와 짱이는 결국 네메시스의 길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들의 종말은 우리에게 교훈을 남긴다. 자유와 갈증, 쾌락과 공포는 모두 인생의 일부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 파멸로 향하거나 유혹과 덧없는 욕망 속에서 자아를 지킬 수 있다.